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종가 기준으로 88.4K, 딱 어제 종가가 88.8K, 여기서 마감했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88.4K 넘어서면 우리가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롱을 외칠 수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위로 올려서면서 결국에 뚫어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게 둔화된 건 맞지만 제가 왜 롱을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장기적인 그 관점은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단기적인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제가 2주 내내, 12월 내내에도 계속 롱만 외쳤죠. 물론 중간에 빠졌던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괜히 롱을 외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롱 장세가 들어서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왜 롱을 외쳤는지 그것들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숏을 칠 때에는 좀 짧게 치고 롱을 들어갈 때에는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노하우를 알아가는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버티긴 하는데 과연 그러면서 88.4K를 넘어서야 된다.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30일 날 단기 관점을 딱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1번 관점. 1번 관점은 여길 넘어섰을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어요. 자, 26일. 이 음봉의 캔들을 이용하고 87.5K를 지지를 받을 때, 이럴 때 들어가 보자. 자, 예상되는 진입가와 1차 TP를 모두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 어땠나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30일 날 이때거든요. 이 양봉이 들어서고 있을 때 여기를 넘어선다면 들어가도 좋겠지만 내려온다면 이걸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쌓고는 있지만 최근에 단기 매매에 집중하기보다는 현물을 좀 모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더 세밀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타점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수익을 쌓아놨고 현물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에서 다 결과로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수익들도 스터디룸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그 만족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자, 이 스터디룸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2026년 정말 수익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뒤에 있는 이 선들은 제가 장기 채널로 딱 그어놨었죠. 자, 이 장기 채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오픈 인터레스와 펀딩 레이트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베팅을 하고 있는지, 즉 이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미결제 약정인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추세선을 지우고 딱 보게 되면은 이게 4시간봉이거든요. 자, 4시간봉에서 미결제 약정과 펀딩 레이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지금은 정말 큰 박스가 아니라 정말 작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힘 빠진 조정 구간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보조 지표죠. 자, 일단 이게 펀딩 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롱이 더 급한지 숏이 더 급한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지표가 양수 플러스면 롱 포지션이 더 많은 거고 롱이 수수료를 냅니다. 자, 펀딩이 음수면 숏 포지션이 많고 숏이 비용을 냅니다. 즉 누가 더 몰려 있는지를 더 보여주는 지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표. 자, 이게 오픈 인터레스트인데 좀 크게 봐보면 자, 현재 열려있는 선물 포지션의 총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OI가 방향을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사람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 아님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OI는 항상 가격이랑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럼 10월 구간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꺾였죠. 이때 보조지표를 보며 이 두 번째 펀딩 레이트는 계속해서 양수 영역에 머물렀죠. 오픈 인터레스트는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상승하는 동안 신규 롱 포지션이 계속 유입이 됐다. 즉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위쪽에 베팅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지속될수록 시장은 점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펀딩이 계속 양수라는 건 롱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상승이 딱 멈추는 순간 시장에 쌓인 롱 포지션이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11월부터 흐름을 봐볼까요? 자, 이때부터가 11월인데 차트 분위기가 좀 확실히 많이 바뀌었죠. 자, 이때는 음수로 유지가 되긴 했지만 가격이 고점을 한번 높였다가 내려오면서 근데 상승 탄력은 또 크게 둔화됐죠. 자, 이때 펀딩 레이트가 양수로 유지될 때 오픈 인터레스트는 그냥 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중간에 큰 낙폭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꽤나 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새로운 돈은 안 들어오는데 기존 포지션만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매수자는 상당히 줄었었고 기존 롱 포지션은 곧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분배 구간의 전형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이때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이 오픈 인터레스트를 봤을 때에는 이때부터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후에 12월 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구간의 특징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가격은 큰 방향 없이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펀딩 레이트는 양수와 음수를 계속 반복하다가 오픈 인터레스트는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의 뭐 가격이나 이런 보조지표들 모두 중립 상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시장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롱도 확신이 없고 숏도 자신이 없다.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 현재 상황이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서로 눈치만 보던 그런 시장이 연출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상당히 지루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쌓인 이후에는 한 번은 반드시 강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강조를 드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능한 그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로 터지는 경우겠죠. 상방으로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경우에는 12월 중순부터 넘지 못했던 이 90K를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자, 그때 90K를 한번 도전했을 때처럼 미결제 약정이 같이 증가를 해야 돼요. 자, 펀딩 레이트는 처음에 중립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양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양수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숏 청산이 아니라 신규 롱이 들어오는 그런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기적인 이 상승 트렌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열리겠죠.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죠. 자, 90K를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데 뚫으면 모르겠지만 또다시 저항 맞으면 지친 사람들이 또 나가겠죠. 자, 가격이 이럴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이전 저점이나 해당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 이때 펀딩 레이트는 빠르게 음수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기존에 버티던 롱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그런 항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와 뭐 이때처럼 다 말이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음수 구간이 나온다면 아픈 상황은 맞거든요. 고통이 좀 뒤따르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오히려 다음 기회를 만드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 가격보다 먼저 봐야 될 건 펀딩 레이트도 중요는 하지만 오픈 인터레스트의 변화예요.
그리고 펀딩 레이트는 방향보다 쏠리는 속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OI가 늘어났는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 이건 곧 어느 한쪽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90K를 한 번씩 도전할 때마다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뭐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끝난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 90K를 뚫어준다면 시작이 되더라도 반등일 뿐이지 그냥 상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잠시 베팅을 멈춘 상태일 뿐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더 급해지는지 그리고 어느 쪽 포지션이 무거워지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런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체크하신다면 그리고 90K를 뚫어줄 때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시그널이 좀 강하게 들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미결제 약정이 이때처럼 갑자기 저점에서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제가 그어놨던 이 하락 패러렐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픈 인터레스트가 지금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타점을 딱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패러렐 채널과 제가 뭐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롱을 계속 외치고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 구간에서는 내려올 만치 내려오면 롱을 잡고 올라갈 만치 올라가며 숏을 잡는 건 맞는데 장기 채널까지 뚫어준 마당에 숏을 외치기보다는 롱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단기 관점으로 롱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타점을 뭐 제가 예상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제가 개발은 했지만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신호가 나오죠? 이 깃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깃발 신호가 두 개 나오게 되면 딱 이렇게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고 밑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때에는 좀 빅롱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익절선이 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리면서 손절가까지 터치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 수익이라는 결과값으로 딱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게다가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24시간 내내 업무를 보시면서 1시간마다 뭐 확인이 좀 가능하시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아, 깃발 신호가 나왔네 하고 신호가 나오게 되면 진입하셔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업무를 보시면서 차트 보기가 어렵다. 근데 타점을 잡아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이 스터디룸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를 받는 방법과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런 미결제 약정, 어떤 데이터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물론 펀딩 레이트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이 장기 채널을 드디어 돌파했는데 롱 타점이 아니면 롱 시점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자, 이 하락 채널을 10월부터 이어지던 이 추세선을 꺾어냈는데 바로 올린다면 또다시 롱 물량들이 여기서 이제 그냥 올라가겠네 하고 수익을 안 던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또 내렸다가 뭐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걸 언제든지 반복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올라갈 만치 올라갔을 때 숏매도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롱타점이 연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숏보다는 그냥 올라가면 보내주고 타점을 못 잡았다면 말이죠. 근데 내려왔으면 그때는 천천히 롱 물량을 담거나 현물을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